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글로벌 IB들은 내년에 금값을 100불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으로부터 40%에서 좀 많으면 50%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로 인해서 금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은이 더 뜨거울 수 네.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금속은 단 하나였습니다. 금이었습니다. 뭐 인플레가 오면 금이다. 전쟁 나면 금이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숨은 강자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은. 자, 올해만 200% 올랐다는 이 슈퍼사이클에 들어간 음의 가치와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은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조규현 작가 함께합니다. 네, 조규현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은 금을 사고 천재들은 은을 산다. 그러던데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금이 올해 워낙 많이 올랐어요. 올해만 한 60% 정도 오르다 보니까 그것을 미리 캐치하고 있는 부자들은 금을 사놨다. 뭐 이런 이야기로 그리고 볼 수가 있고, 또 금이 안전자산의 측면에서 요즘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니까 부자들은 이제 현금 가치가 하락하는 거에 대비해서 이제 금을 많이 모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올해는 은이 무려 거의 2배가 넘게 더 상승을 했습니다. 금 가격만 하더라도 지금 사상 최고치 부근에 다시 다와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금이요? 네, 맞습니다. 온스당 한 4,000달러 넘었죠? 4,400불이 네. 이제 최고점인데요. 이제 그 부근에 거의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은요? 은 같은 경우에 이제 사상 최고치가 한 50불 정도였는데 돌파하고 60불, 그리고 60불도 돌파하고 이제 70불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은의 사상 최고치가 2010년도에 나왔던 거죠? 네, 맞습니다. 2010년도에 한번 나왔었고, 그다음에 1980년에도 한 50불 근처까지 올랐던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 두 개의 사상 최고치를 모두 돌파하고 이제는 70불에 가까운 그런 이제 가격까지 올라가면서 은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 은, 그리고 구리까지 하면 동. 네. 거의 무슨 올림픽 하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세 가지 금속이 다 같이 오른 거예요, 올해는? 네, 그래서 올해는 금, 은, 동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트리플 랠리가 시작됐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는 환경이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그리고 네. 내년에는 이제 연준 의장이 교체되면서 더욱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 이런 것들에 힘입었고요. 거기다 더불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정책에서 또한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올 거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면서 금, 은, 동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트리플 랠리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금은 해지 수단이라서 위기 때 오르고, 구리는 이게 산업 소재라서 이 경기 회복기 때 오르잖아요. 근데 네. 은은 이 두 가지 장점을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금 가격을 따라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안전자산의 측면에서 은도 5,000년간 돈으로서 쓰였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을 따라가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전체 수요에서 은이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 원소다 보니까 구리와 함께 이렇게 산업재에서도 많이 쓰이는데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산업 수요가 정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라던가 데이터 센터, 그리고 군수 물자들, 그리고 뭐 우주 산업이라던가 전기차, 태양광 등등 이렇게 첨단화된 기술로 갈수록 은의 사용량이 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은의 산업 수요도 매년 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이 어디 쓰이나 보니까, 그러니까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그거 네. 제작하는 데도 쓰인다면서요. 그 군수 물자 말씀하신 게 그런 거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군사 무기들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드론전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군사 무기들 중에서 이제 드론이라던가 그런 반도체가 많이 쓰이는 부분에서 이제 은이 많이 쓰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은의 수요가 워낙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정작 문제는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 있다. 공급은 한 광산 생산량이 대략 1년에 8억 온스 정도. 근데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타이트하다. 남아있는 매장량을 기준으로 보면 은이 한 20년조차 안 남았습니다, 고갈까지. 네. 그렇다 보니까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더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 여기에서 수요가 폭증하니 요즘 들어서 은에 대한 상승세가 더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은은 이게 따로 무슨 은 광산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광산을 캘 때 그 부속물로 같이 나온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해도 증산이 불가능한 구조다. 은은 금광에서 금을 캘 때 부산물로 많이 얻어지는데요. 근데 이 금이라는 그 원소 자체가 캐기 위해서는 한 10년 정도의 시차가 걸립니다. 탐사도 해야 되고, 토지도 이제 매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채굴, 정제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려면 10년 정도의 시차가 걸리는데, 사실 지난 거의 5년에서 10년 정도 동안 금광 기업들이 그런 광산에 대한 투자를 되게 많이 안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금에 대한 생산량을 계속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은의 생산량 또한 이제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이 상황에서 은의 수요가 폭증하는 게 은 가격 상승을 밀어올렸던 요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재고 확보전으로 번진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는 은 재고가 빠르게 급가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런던 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은 재고가 부족해서 뉴욕으로부터 비행기를 통해 은을 1000톤씩 이렇게 계속 옮겼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은 재고가 10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그다음에 뉴욕 코맥스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있을 계약이 만약에 인도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네. 전체 재고의 절반이 날아가게 된 그런 이제 상황까지 나타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실물 전쟁,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공급 쇼티지의 시작이 그렇죠.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요즘 더더욱 은 가격이 뜨겁게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욕 선물보다 런던 현물이 더 비싸게 거래되는 그런 프리미엄 시장까지 형성이 됐던데, 이것도 일종의 은 가격 상승 추세와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추세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흔히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금에 있어서는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다 사라진 상황인데, 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고, 해외로부터 은을 수입하는 과정 속에서도 예전에는 한 달이면은 충분히 우리나라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은도 이제 2달, 3달 이렇게 지연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금하고 은의 가격을 이렇게 비교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뭐 골드 실버 레이쇼라고도 하는데, 지금 은 가격이 금 가격에 비해서 한 8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은 가격이 이제 역사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 은 가격의 한 10배 정도 되는 게 금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지구상에 있는 매장량이나 총량 이런 거를 이제 비율로 계산을 해봐도 금과 은이 한 10대 1 정도의 비율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역사적 평균치와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매장량 이런 거를 기준으로 보면 은과 금이 한 10대 1 정도가 적당한데, 지금은 그래도 최근에 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조금 내려오긴 했으나 아직도 66배나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을 볼 때, 앞으로 이제 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은 가격도 많이 오르겠지만 이 은이 다시 예전으로 가치가 회귀하면서 네. 뭐 6배 이상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은값 상승에는 또 중국이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뭐 금 가격 상승 때도 그랬지만, 중국이 그 태양광 설비 많이 지으면서 이 은을 거의 뭐 싹쓸이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나요? 네, 일단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은 생산량도 상당히 많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그렇게 생산되는 양도 부족해서 해외로부터 은을 이렇게 쭉쭉 수입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태양광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산업에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태양광에서도 당연히 은이 많이 들어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하나당 은이 한 20g 정도 네, 들어간다고? 25g 정도 예. 들어갑니다. 네, 그렇다 보니 요즘에는 이제 은의 수요가 태양광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나 드론 이런 부분들도 이제 큰 은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도 은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앞으로를 기준으로 볼 때 은의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시장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네, 또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은을 2배나 더 많이 쓰잖아요. 네, 앞으로 맞습니다.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면은 은은 이제는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소재,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의 광산 생산량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억 온스 정도가 되는데, 수요 같은 경우에는 12억 온스 정도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은이 재활용되기 때문에 그런 리사이클링 은까지 계산을 하더라도 1년에 은이 부족한 양이 한 9,500만 온스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만으로도 정말 충격적인 이슈지만, 여기에 더 충격적인 게 뭐가 나왔냐면, 군사장비 쪽에 들어가는 은에 대한 수요는 그 조사기관에서 제대로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는 은에 대한 공급 부족이 9,500만 온스가 아니라 2억 혹은 3억 온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은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할 텐데 공급은 타이트한 이런 상황이 은 공급 대란을 일으킬 그런 충분한 전조 증상이다, 그런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은은 여러 가지로 강점이 많더라고요. 뭐 부식에도 강하다고 하고, 고주파에서도 거의 손실이 거의 없는, 어떻게 보면 최고 성능의
도체 이런 어떤 은이 가진 고유의 특성 이거를 왜 그동안 우린 몰랐을까요? 아무래도 은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산업 수요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은 가격은 산업 수요보다는 금 가격을 따라가는 속성을 많이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뭔가 가격이 오를 때 관심을 보통 많이 갖지 가격이 오르면서 그동안 못 봤던 이런 다양한 강점들이 이제 막 은의 가격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금은비의 측면을 보더라도 그 다음에 산업 수요와 공급의 측면을 보더라도 그리고 금이 이렇게 계속 상승해가는 이런 상승 사이클을 보더라도 은이 지금보다 앞으로 더 훨씬 더 매력적인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은 좋은 건 다 아는데 비싸서 못 썼던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맞습니다. AI 반도체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순간적으로 전기를 많이 써서 이게 전류 흐름이 막히면 이게 발열 때문에 폭발하는데 거기에 구리를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옛날에는 구리로 충분히 대체 가능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점점 다양한 기술들이 첨단화되다 보니까 군사 쪽에서도 첨단화, 그다음에 AI, 전기차, 태양광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첨단화되다 보니까 구리로 더 이상 대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요즘 은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앞으로 AI에 대한 발전이 여기서 끝날 것인가 혹은 군사의 그런 발전이 여기서 끝날 것인가 우주 산업의 발전이 여기서 끝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는 5년 뒤 혹은 10년 뒤가 더욱더 발전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은에 대한 수요도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이 은을 전략 광물로 지정하고 왜 국가적으로 관리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내년에는 은값 어느 정도 오를 걸로 보세요? 원수당. 일단 가격이 어느 정도 될지를 솔직히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글로벌 IB들은 내년에 금값을 100불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으로부터 40%에서 좀 많으면 50%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세 자릿수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 가격이 40%, 은 가격이 한 60% 정도 상승을 했었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 가격이 60% 그리고 은 가격이 100% 정도의 상승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어쩌면 더 뜨거운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유동성이 있습니다. 은 가격이 오를 때는 결국 금 가격이 올라줘야 이제 은 가격이 따라 오르면서 다양한 강점들이 가격에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년에 금이 뜨거울 수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은이 뜨거울 수 있다. 바로 그 이유는 내년에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고 그리고 올해 정확히 말하면 QE는 아니지만 유동성 공급이 지속됨에 따라서 내년에도 더욱더 그런 완화적인 통화적 정책으로서 완화적인 스탠스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여기서 이제 연준 의장도 바뀌는 부분들이 큰 몫을 해주고요. 네. 거기다 이제 뭐 재정 정책으로 보더라도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이 풀리고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금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은이 더 뜨거울 수 네.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글로벌 IB들의 내년 100불 전망은 저는 충분히 일리 있는 전망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은의 해였군요. 알고 보니. 네, 맞습니다. 집안에 있는 은수저가 다시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규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